안녕하세요. 푸미지큐의 권수석 김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대선이라는 중요한 순간인데도 사실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아주 고단한 30대를 살고 있는 시민인데 마침 제가 또 인생에 한번 꼭 겪어야 할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시나요? 그럴 나이인지 않죠. 네, 군대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일이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찍어놓고 사실 시의성을 놓쳐서 이제 못 올린 것도 사실 있었죠. 개혁신당 지지 유튜브를 그래도 저희가 나름 1년 이상 뚝심 있게 그죠? 반응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저희 그쵸, 뚝심 소연하게 1년 이상 운영해온 입장에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활동을 저번 총선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쵸. 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드는데요. 아까 권석 말대로 변명을 해보자면 저희도 하루하루를 진짜 전쟁같이 살고 있는 봉급 생활자들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래도 저희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력을 다해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이 대선이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항상 이 이준석 후보가 동판 모델을 얘기하니까 지난 총선 11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론조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일 전쯤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한창 동탄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쯤 SBS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공영훈 47, 이준석 27,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8%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거든요. 당연히 총선과 대선의 난도가 같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지금 이재명이 그 당시 공영훈 수준으로 지지율이 어떤 박스권에 gat혀 있어요. 물론 화성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였고 대선은 지지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더 적긴 합니다만 1차 토론 이후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가 뚜렷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유세 영상을 보니까 이전에 그 구설수에 올랐던 중국의 셰셰 네, 그리고 또 군산에서는 또 호텔 경제야 돈이 무한 동력으로 같은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언 영상을 보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을 이제 대놓고 모욕을 한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소리 하고 떠들고 다녀도 내가 아무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녀도 이제 너희는 나 막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실망한 사람이 많은 거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화성을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 기간에 공영은 40, 이준석 31까지 쫓아간 채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2차 토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준비 안 되고 무책임한 모습을 공략을 한다면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 있을지 모릅니다. 벌써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걸 내려놓는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차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40 초반까지 주저앉고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위대한 드랍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개혁신당 지지자라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국민의힘과 단일화 일단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현재 손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영원히 죽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희 둘부터 납득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적 사고 자체가 좀 마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뭘 하려 그러면 다 지는 수예요. 그쵸. 계엄 대선에서 계엄의 장본인을 손절하지도 않고 결국에 지발로 나갔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냥 잘랐어야죠. 탄핵되자마자 늦기는 한데 하여간에 손절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는데 여기서 어떤 전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전략적 사고를 할 줄 몰라서 그러냐?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걔들도 자기가 지는 거 알아요. 그쵸. 그런데 질 때 지더라도 절대 포기 못하는 게 이제 당내 헤게모니거든요. 만약
탄핵 직후 시작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을 손절을 했으면 제 말대로 네. 그것은 이제 한동훈계의 득세를 의미하고 이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 기득권들이 국민의힘에서 축출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또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딱 당권을 잡고 끌고 가면 예. 뭐 대선 결과야 어떻게 됐던 간에 3년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은 공천 여부를 한동훈에게 평가를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의 등 따뜻하게 저 지역구 다음에 또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공천에 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나라가 악질 포퓰리스트에 넘어가건 말건 여전히 당내 투쟁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정당이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건 곧 수권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수권 능력이 없어서 민주당에게 연전 연패를 했고 앞으로도 연전 연패를 할 정당에게 계속 보수 헤게모니를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맞습니다. 이제 보수의 헤게모니를 바꿀 때입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실력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똑똑한 보수가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를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물러나서 100% 이재명을 막을 수 있으면 저희도 찬성하겠습니다. 단일화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어설프게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순치되어 버리면 이 땅의 미래 세대는 다시는 보수 진영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말로 개혁 보수 세력이 영원히 소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기 전부터 우리 세대의 정치인들은 지금의 정치꾼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은 진짜 늘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세대의 정치인들이 적어도 진짜 유권자들보다는 좀 똑똑하고 또 유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휩쓸릴 때 진영 논리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 단순히 뭐 이준석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네. 적어도 유권자들보다는 그렇죠. 또 많이 알고 많이 알아야 돼요. 유권자가 많이 알고 또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80년대 정치인들 중에 이제 누군가는 이제 김남국이 됐고 또 누군가는 또 장예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80년대생 정치인 이준석 후보는 등장 이후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지적으로 우수하고 이게 소신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이준석의 도전이 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의 도전이 실패로 끝난다면 이 뒤를 잇는 90년대생 정치인들 중에 이제 뭐 용해인, 정윤기 같은 턱 막히네. 능력은 좀 모르겠는데 줄은 정말 잘 섰다. 그쵸.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세대의 정치인으로 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이제 우수하고 소신 있는 이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성공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에 전국 선거를 연속 2번으로 이겨서 포퓰리즘 정당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무례배에 의해서 쫓겨나는 역사가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새 정당을 창당을 해서 동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또 자신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진짜 기적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유력대권 주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저는 민주당 의원 이소영 의원 참 직접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소영 의원 이재명 후보 앞에 아주 순한 양이 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에선 갑자기 논리력이 급 하락해요. 자, 그에 비해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그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고분고분하지 않게 굴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윤석열의 화양연화였어요. 아마 감옥에서도 그리워할 겁니다. 그때를. 자, 싸가지 없다고 또 욕 많이 먹었지만 계속 그렇게 싸가지 없을 수 있었으면 나라가 지금 이 꼴은 안 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국민의힘 총선 대패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당도 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만약에 총선까지 졌으면 이재명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잡지 못했겠죠. 아무튼 그리고 적어도 호텔 경제학과 같은 이 헤게망측한 소리가 대선판에 다시 올라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이치로 저희는 지금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준석을 성상납 누명 씌워서 당대표에서 쫓아낼 때 뭐라고 비난했었습니까? 보수 지형을 흔든다. 자당 대통령과 반목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독주 체제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큼이나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토론까지는 저는 아직 이번 대선을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이소영 의원도 정말 소신있게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김재섭 여전히 전 좋게 생각해요. 다시 보수의 유망한 정치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번에 이준석이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경제 갖는 구도가 생겨야 돼요. 안 그런다? 진짜 그러면 차기 조국, 차차기 김민석, 차차차기 박찬대 이런 나라 사는 겁니다. 이거 말을 해놓고도 정신이 없네. 끔찍하네. 아무튼 본 얘기로 돌아와서 이소영, 김재섭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세대의 어떤 주류 정치인이 된다면 적어도 이제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립 정치인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논리가 아주 정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급 개혁 야합 같은데 이제 둘 다 반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또 이소영은 금투세 반대를 위해서 싸웠고 김재섭은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지만 그렇죠. 결국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진영 논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정청래 같은 패싸움들이 떠나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남는다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김문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윤석열을 다시 보수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포퓰리스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은 또다시 그들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냐 또는 두렵게 할 것이냐 저희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이라는 미생이 활로를 찾아 완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포메시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